안녕하세요.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면서 다시 한 번 더 바람을 피거나 잘못을 하면 전 재산을 부인에게 넘겨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어제도 저희 의뢰인 한 분이 남편이 각서 써준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유치해진다고 하죠. 별거 아닌 사소한 것에도 서로 바라보고 웃고 떠들고 행복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별은 더 유치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 큰 어른인데도 네가 잘못했네, 아니다 너가 더 잘못했네 화를 내면서 싸웁니다. 그래 그때 네가 잘못했잖아, 각서도 썼잖아 그러면서 이미 과거 지나간 일 것까지 들추어내서 누가 더 잘못했다고 했는지 따지면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합니다. 서로 와서 남편이 잘못했네, 부인이 잘못했네 하면서 다투는 게 이혼소송입니다. 사랑이 유치한 만큼 이별 과정 또한 참 유치합니다. 당연하죠. 네.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증거도 완벽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싹싹 핍니다. 또다시 바람을 피면 전 재산을 아내 명의로 해주겠다고 빕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각서를 쓰겠다고 합니다. 혈서라도 쓰겠다고 합니다. 이때 각서를 받으면 안전할까? 또다시 바람을 피우면 진짜 각서대로 전 재산을 아내 명의로 가져올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보통 각서는 각서일 뿐 법적으로 직접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 당시 그랬구나 라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아내의 명의로 하겠다 라고 각서를 썼습니다. 이 각서 한 장으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고 은행에서 남편의 예금을 즉시 인출하여 내 계좌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각서 한 장을 들고 직접 법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남편이 자진해서 명의 넘겨주고 은행 통장 예금 넘겨주면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법원에 와서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이혼소송에서 다툴 때 그것만 가지고 전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실 땐 그 답은 아닙니다. 그럼 각서가 무슨 소용이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소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갈 경우 남편의 유책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러면 받으나 마나네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각서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 나중에 혹시나 있을 소송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혼소송하고자 오시는데 그냥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판사 앞에서 예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네 어쩌네 유책 배우자라고 목소리 높여 외쳐본들 주장만 있을 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증거는 보험 든다고 생각하시고 차곡차곡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요긴하게 쓸 날이 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인 남편이 있었습니다. 젊어서는 직장이 지방에 있는 관계로 주말부부를 했죠. 그런데 부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들켰습니다. 부인이 울고불고 빌어서 남편이 관대하게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늙고 은퇴해서 집에만 있자 부인이 남편 꼴 보기 싫다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남편이 이혼법정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운 유책 배우자란 내용을 주장을 했으나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증거로만 말합니다. 그래서 부인의 유책을 증명하는 데 실패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각서를 받아줄 때 그 각서를 두리뭉실하게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라고 쓰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각서를 받으려면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육하 원칙에 따라 잘못을 구체적으로 쓰고 그에 따른 지급 액수, 은행 계좌 번호, 지급 방법, 지급 날짜 등을 확실하게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각서를 써두면 그건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재판상 이혼이 아닌 합의 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 각서대로 남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자발적으로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은 의뢰인분들께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각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서를 받으려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시 바람 피면 어떻게 하겠다, 전 재산을 주겠다, 부동산을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각서를 받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자세하게 조건에 맞춰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각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